안녕하세요. 우리들 이야기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40대 중반의 김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며 아들 민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초등학교 5학년인 민준이는 요즘 들어 부쩍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았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라고 생각했다. 아빠, 저 학교 가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공부 열심히 하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문을 나섰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어깨가 축 처진 것 같아 보였지만 정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이들은 이래 그런 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회사에서의 하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중간관리직으로서 위아래로 치이며 바쁘게 보낸 하루였다. 그런데 오후 3시경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민준이 담임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여보세요. 민준이 아버님이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정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죄송합니다만 학교에 한번 오실 수 있으신가요? 민준이 일로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는 급히 회사에서 조퇴를 내고 학교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민준이가 다쳤을까? 아니면 사고를 쳤을까? 평소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담임인 박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정수를 맞아주었다. 앉으세요, 아버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민준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학교 폭력, 우리 민준이가 어떻게, 언제부터였나요? 박 선생님은 한숨을 깊게 쉬며 설명을 시작했다. 민준이는 한 달 전부터 같은 반 아이들 몇 명에게 지속적으로 괴롱을 당해왔다는 것이었다. 돈을 빼앗기고 때리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모욕적인 일까지 당했다는 것이었다. 왜 이제야 알려주신 거죠? 한 달이나 지났다면서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민준이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그리고 저희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 달 동안 혼자 고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민준이는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서 그 고통을 견뎌내야 했던 것이다. 가해자들은 누구죠? 같은 반 정태민, 이준호, 박성우 이렇게 3명입니다. 정수는 그 이름들을 마음속에 새겨 넣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민준이를 데리러 학원에 들렀다.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아버지를 보고 민준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그냥 일찍 끝나서 집에 가자. 차 안에서 정수는 민준이를 바라봤다. 이제 보니 아이의 얼굴에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위축되어 보였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민준아. 네, 아빠. 앞으로는 아빠한테 무슨 일이든 다 말해라. 알겠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빠.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이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민준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아이가 또 괴롭힘을 당할 생각을 하니 차라리 학교를 보내지 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민준아, 오늘 혹시 또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선생님한테 말해. 알겠지?
네, 아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다. 회사에 도착한 정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민준이 생각만 났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점심시간이 되자 정수는 학교 폭력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검색 결과는 참담했다. 수많은 사례들이 나왔고 대부분 제대로 해결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경미한 처벌이나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피해자는 학교를 떠나야 하고 가해자들은 그대로 남아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옳은 것일까? 오후에 다시 박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님, 오늘도 민준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점심시간에 가해 학생들이 민준이 도시락을 빼앗아서 바닥에 쏟았다고 합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그 학생들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입니다.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고요? 우리 아이가 한 달 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심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가서 민준이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녁 민준이와 단둘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 민준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그 아이들이 너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듣고 있던 정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돈을 빼앗는 것은 기본이었고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물을 끼얹고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민준이를 조롱했다는 것이었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니?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더 심하게 괴롭힐까봐 무서웠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아빠가 꼭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정수는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여보,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도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일단 학교에서 해결해 보도록 기다려봐요. 학교에서 뭘 해결해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내도 할 말이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럼 교육청에 신고하는 건 어때요? 그것도 해봐야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정수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학교 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들에게는 별다른 처벌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그 가해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그 순간 정수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다. 위험하고 무모한 생각이었지만 점점 그 생각이 구체화되어 갔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가해자들의 부모와 면담을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정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실망스러웠다. 정태민의 어머니는 아이들끼리 장난친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준호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도 피해자일 수 있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박성우의 부모는 아예 면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수는 담임 선생님에게 따졌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가해자 부모들은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우리가 뭔가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최선이라는 말씀인가요? 박 선생님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사실 학교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자칫 잘못 처리하면 학교, 평판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가해자 부모들이 더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만 몇 주가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정수는 절망감을 느꼈다. 시스템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하는 이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정수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 민준이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 민준이가 나오는 것을 지켜봤다. 그런데 정말로 그 가해자들이 민준이 주변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정수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다. 야, 너희들.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정수를 바라봤다. 너희가 정태민, 이준호, 박성우지? 네. 그런데 누구세요? 김민준이 아버지다. 그 말을 듣자 아이들의 표정이 싹 변했다. 정태민이 입을 열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뭘 잘못했냐고? 너희들이 한 짓을 모르는 척하는 거냐? 저희는 그냥 장난친 거예요. 민준이도 괜찮다고 했는데요. 정수는 아이들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함부로 소리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앞으로 우리 민준이한테 손대지 마라. 알겠지? 아저씨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말할 거예요. 정수는 어이가 없었다. 가해자인 주제에 오히려 당당한 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들 부모의 모습이 보였다. 집에 돌아온 정수는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여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학을 보낼까요? 왜 우리가 전학을 가야 해요? 잘못한 건 저 아이들인데. 정수는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적거렸다. 학교 폭력 관련 기사들을 읽으면서 점점 절망스러워졌다.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수는 다짐했다. 민준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러다가 어떤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학교 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부모에 대한 기사였다. 그 부모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가해자들이 전학을 가게 되었고 피해를 받던 아이는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신상 공개, 정수의 머릿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만약 저 아이들의 행동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들의 부모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다면? 정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포토샵을 실행했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예전에 직장에서 배웠던 기술이 다시 떠올랐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떠올리자 결심이 섰다.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정수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정수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신상 공개라는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민준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가해자들은 정수가 자신들에게 경고한 것을 알고 오히려 더욱 교묘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증거가 남지 않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지속했다. 아빠, 저 그냥 전학 갈래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 다른 학교로 가고 싶어요.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요. 민준이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1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다. 민준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빠가 꼭 해결해 줄게. 어떡해요? 선생님도 못 하시는데 아빠가 뭘 할 수 있어요? 민준이의 말이 정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 주었다. 그날 밤 정수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해자들의 사진을 구했다. 졸업앨범이나 학교 행사 사진에서 그들의 얼굴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그들의 인적사항을 정리했다. 이름, 나이, 학급, 그리고 그들이 민준이에게 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물론 과장하지는 않았다. 사실만을 적었을 뿐인데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유인물의 제목은 우리 동네의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알려드립니다 였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 명의 동급생을 한 달 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넣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당한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넣었다. 금품 갈취, 폭행, 모욕 등의 내용이었다. 유인물을 완성하고 나서 정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이것을 정말로 시행에 옮겨야 할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보였다. 학교도 교육청도 심지어 가해자의 부모들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회의 압력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변화시켜야 했다. 정수는 유인물을 출력했다. 200장 정도 뽑아서 동네 곳곳에 붙일 계획이었다. 아파트 게시판, 상가 벽면, 전봇대 등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말이다. 다음 날 새벽 경수는 일찍 일어나서 유인물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적어도 민준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장소는 집 앞 아파트 게시판이었다. 정수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유인물을 붙였다. 그리고 근처 상가로 향했다. 1시간 정도 돌면서 동네 곳곳에 유인물을 붙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민준이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정문 근처에도 몇 장을 붙였다. 가장 많은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긴장감과 동시에 어떤 안도감을 느꼈다. 드디어 뭔가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결과를 기다려보는 일만 남았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아내가 물었다. 그냥 산책했어요. 정수는 아내에게 자신이 한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혼자서 감당하기로 한 것이다.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정수는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서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평온해 보이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민준아. 아빠가 꼭 해결해 줄게. 정수는 속으로 다짐하며 민준이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이제 반응을 기다려야 했다.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까? 정수는 불안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유인물을 붙인 지 이틀 후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준 학생의 아버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영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녀서 연락드렸어요. 정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일까? 게시판에 붙어 있는 그 글.
정말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희 아이한테도 물어봤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는 목소리였다. 민준이가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저희 아이도 그런 아이들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사실 저희 아이도 한두 번 그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네요. 정수는 놀랐다. 민준이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피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까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서너 명은 되는 것 같아요. 모두들 말하기를 무서워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네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정태민의 어머니였다. 김민준 아버님이시죠.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태민이 사진을 동네에 붙이고 다니시면서 사실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사실이라고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당장 다 떼어내세요. 그럼 당신 아들이 우리 민준이한테 한 짓은 뭐라고 할 겁니까? 아이들끼리의 장난을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정상인가요? 정수는 화가 치밀었다. 장난이라고요?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때리는 게 장난이라는 말씀입니까?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요? 당신 아들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정태민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전화 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이 우리 민준이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때 유인물을 떼어내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법정에서 만나시죠. 누가 더 떳떳한지 한번 봅시다. 정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저녁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평소와는 다르게 표정이 밝아 보였다. 아빠,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정태민이랑 이준호가 저한테 사과했어요. 정수는 놀랐다. 벌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정말? 네, 그리고 박성우는 오늘 학교에 안 나왔어요. 감기에 걸렸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 기분은 어때? 좋아요. 오늘 처음으로 편하게 점심을 먹었어요. 민준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정수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여보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다. 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 보여서요. 위험한 일인 거 알죠? 알아요. 하지만 우리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준이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요. 그쵸. 그래도 조심해요. 가해자 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정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끝까지 가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유인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봤다. 몇 장은 누군가가 떼어낸 것 같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유인물을 읽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정수는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민준이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인물이 붙은 지 일주일이 지나자 동네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학교 폭력 이야기가 주요 화제가 되었고, 학교 앞에서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정수는 출근길에
이웃 주민들의 시선을 받으며 걸어갔다. 어떤 이들은 동조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정수는 개의치 않았다. 김민준 아버님.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어머니였다. 안녕하세요. 그 일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희 아이한테도 물어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아이도 한 번은 그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네요. 이런 대화가 점점 늘어났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그 가해자들로부터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수는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민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반대편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옳은 건가요?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주민이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는 건 좀. 그럼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정수가 반문했다.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미 다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극단적인 방법 아닌가요? 이런 식의 논쟁이 동네 곳곳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이의 변화였다. 민준이는 날이 갈수록 밝아졌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즐겁게 이야기했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 아빠, 오늘 정태민이가 또 사과했어요. 그래. 네, 그리고 제 도시락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절했지만요. 민준이는 웃으면서 말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준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를 보면 피해 가려고 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민준이의 이런 변화를 보니 정수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먼저 이준호의 아버지가 정수에게 연락을 했다. 김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 좀 하시죠. 무슨 이야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입니다. 해결이요. 간단합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민준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우리 아이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요. 그건 당신 아들이 자초한 일 아닙니까? 어쨌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러시죠. 저도 학교 폭력으로 맞고소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수는 긴장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며칠 후 박성우의 어머니로부터도 연락이 왔다. 우리 성우가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제 탓인가요? 당연하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우리 아이를 나쁜 아이로 보고 있어요. 사실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도 피해자예요. 다른 아이들이 시킨 거라고요. 그래도 직접 참여했잖아요. 아무튼 이 일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가해자 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어졌지만 동시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희 아이도 그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우리 딸도 한 번은 돈을 빼앗긴 적이 있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네요. 이런 지지의 목소리들이 늘어나면서 정수는 더욱 힘을 얻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정수가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정태민, 이준호, 박성우 3명의 부모들이 연합하여 명예훼손 및 모독죄로 정수를 경찰서에 고발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정수의 집 앞에 경찰이 찾아왔다. 김정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고발 건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정수는 각오하고 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와 민준이는 당황했다. 여보, 어떡해요? 괜찮아요. 예상하고 있던 일이에요. 아빠, 쟤 때문에. 민준이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정수의 마음이 아팠다. 민준아, 너 때문이 아니야. 아빠가 선택한 일이야. 걱정하지 마.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예상보다 길었다. 정수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했다.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는데 학교나 교육청 등 공식적인 경로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적은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과장이나 허위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조사관은 정수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다.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당신을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폭력으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조사관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학교 폭력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네, 가해자들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도 있고 여러 목격자들도 있습니다. 조사는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정수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제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기소될 수도 있고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맞고소를 했으니까 그쪽도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아빠가 감옥에 가는 건 아니죠? 민준이가 불안하게 물었다.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너를 지키는 일이니까. 정수의 말에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며칠 후 예상대로 검찰에서 기소장이 날아왔다. 명예훼손죄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동시에 정수가 제기한 학교폭력 고발건도 수사가 시작되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정수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 사건은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변호사가 말했다. 일반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논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산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전략을 제시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며 아버지로서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한 달 후였다. 그 한 달 동안 정수는 재판 준비에 매달렸다. 학교 폭력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준이의 상태였다. 다행히 민준이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다. 가해자들은 이미 전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잘 나오지 않고 있었다.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재판을 며칠 앞두고 민준이가 물었다. 괜찮을 거야. 아빠가 한 일은 잘못된 게 아니니까. 만약 아빠가 처벌받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웃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준이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 고마워요. 고맙긴. 아빠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되었다. 정수는 법원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심을 다졌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하지 않겠다고. 재판 당일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정수를 지지하는 학부모들과 기자들, 그리고 가해자 측 가족들까지 모두 모인 것이다. 정수는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았다. 마주편에는 검사와 고발인 측 변호사가 자리를 잡았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의 인정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김정수, 기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고발인 측 변호사가 발언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저희 의뢰인들의 자녀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다. 정작 가해자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수 측 변호사의 차례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민준이가 당한 학교 폭력의 실상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정수가 공식적인 해결 방법을 모두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다른 방법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과장이나 허위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먼저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이 증인석에 섰다. 민준이 학생이 실제로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약 2달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가해 학생들을 상담실에 불러서 주의를 주고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교묘하게 괴롭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격 학생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아이들은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자신들이 본 것을 솔직하게 증언했다. 정태민, 이준호, 박성우가 민준이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돈을 빼앗고 때리고 화장실에서 물을 끼얹기도 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괴롭힘을 당했나요? 네, 저도 한 번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요. 아이의 증언을 듣는 동안 법정은 숙연해졌다. 판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이제 정수가 증인석에 설 차례였다. 피고인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학교에 여러 번 찾아가서 상담했고 교육청에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아이가 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매일 울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는데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다른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검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만을 알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명예는 누가 지켜줍니까? 정수의 반박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증인석에 섰다. 어린아이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민준이는 용기를 냈다. 민준아, 그 친구들이 너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니?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안 주면 때린다고 해서 줬어요.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때리고 욕하고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때 기분이 어땠니? 무서웠어요. 학교 가기 싫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 말에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11살 아이가 죽음을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아빠가 유인물을 붙인 후에는 어땠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사과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떠니? 좋아요.
학교 가는 게 즐거워요. 민준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최후 변론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법의 엄정함을 강조했다.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확산된다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변호사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법이 한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법일까요? 피고인은 시스템의 한계 속에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수가 최후 진술을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제 아이를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아이를 지킨 것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다. 정수의 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다. 오늘 심리는 여기서 마치고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정수를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다. 잘하셨어요. 우리도 당신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정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도 자신이 할 말은 다 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 고생하셨어요. 괜찮다, 민준아. 아빠 덕분에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이 정수에게는 어떤 판결보다도 소중했다. 2주가 지나고 판결 선고일이 되었다. 정수는 가족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피고인 김정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판사는 차근차근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의 아들이 장기간에 걸쳐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식적인 해결 방법을 모두 시도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수는 긴장하며 판사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문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수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본 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말에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피고인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학교 폭력이 중단되었고 피해자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사실 유포나 과장된 표현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학교 폭력 대응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판사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다. 물론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와 결과,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범죄로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정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김정수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 법정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다. 다만 본 법원은 피고인과 모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판결이 사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과 같은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은 큰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정수에게 다가왔고 방청객들은 박수를 쳤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정수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아이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아직도 꿈 같았다. 무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민준이도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이제 끝났어. 하지만 정수는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판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학교 폭력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의 학교 폭력 대응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준이었다. 민준이는 이제 완전히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집에 와서는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아빠, 오늘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 어떤 친구인데? 전학 온 친구인데 되게 착해요. 같이 축구도 하고 만화책도 들려줬어요. 민준이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정수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상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아빠, 정태민이네 이사 간대요. 정말? 네, 그리고 이준호랑 박성우도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고 해요. 결국 가해자들이 모두 떠나게 된 것이다. 정수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